최근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며 친환경 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정책과 더불어 탄소 중립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은 2022년 8월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환경과 경제 모두 대응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2023년 2월에 그린딜 산업계획을 통해 청정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 또한 GX 추진 전략과 녹색 산업을 발표하며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친환경 정책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정책도 필요한데요. 과거에는 주로 산업계의 역할과 기업의 투자,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현재 글로벌 환경에서 탄소 중립 전략이 떠오르는 만큼 해외 정책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분석해야 할 텐데요. 보고서를 통해 해외와 국내의 환경 정책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자국 내 기후 환경 및 녹색 산업을 성장시키고자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의 여러 기후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의 기후 환경 및 녹색 산업 정책과 비교하여 효과적이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 법안에서 시작된 법인데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 부채를 줄이고 미국 내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총 투자액 4,330억 달러 가운데 85%가 넘는 3,690억 달러를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64억 달러를 의료보험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간 총 7,390억 달러의 수입액이 예상되기에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채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은 역시 가장 투자 규모가 큰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혜택은 주로 세액공제로 이루어지는데요. 청정에너지의 세액공제 방식은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로 나뉘어집니다. 생산세액공제는 재생에너지나 무탄소 배출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 연방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투자세액공제는 특정 에너지 관련 자산 및 설비에 대한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몇 가지 조언을 지키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100% 미국에서 채굴, 생산, 제조된 철강이나 철을 사용해야 하는 것과 일정 비율 이상의 미국산 부품을 발전 설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투자를 유입하여 경제를 더 살리기 위한 법안이지만 차별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통상 분쟁 가능성도 보입니다. 또한 청정에너지 사업자는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외에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거나 활용할 때에도 청정수소를 생산할 때에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며 청정 차량 구매자에게는 최대 7,500달러까지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경제와 환경을 모두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그린딜 산업계획과 탄소중립 산업법의 정책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린딜 산업계획은 유럽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며 탄소중립 산업법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먼저 유럽 전체에 해당되는 정책인 그린딜 산업계획은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제 환경 개선은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간소화된 규제 체계의 확립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원활한 자금 지원으로 개별 회원국의 보조금과 이후의 다양한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 자금까지 동원하여 재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세 번째, EU 일자리의 35에서 40%가 그린 전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숙련 인력을 양성하고자 아카데미의 신설을 계획 중입니다. 네 번째, 개방형 무역을 통해 공정한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해외 진출 기회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규제와 지원책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산업법은
이후의 2030 감축 목표와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기술의 제조 역량 확대와 기술 혁신 도모를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성숙도와 탈탄소화 기여도 및 경쟁력, 공급망 리스크 등의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전략적 탄소 중립 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전략적 탄소 중립 기술의 EU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연간 보급 수요 대비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후의 정책들을 통해서 EU는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 역량 부족 문제와 산업 경쟁력의 하락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온실가스 감축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외에도 수많은 나라가 탄소 중립을 위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국가 전체 GDP 중 산업 부문의 연간 온실가스 발생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녹색 산업법을 발의하여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친환경 기술의 경쟁에 돌입하였습니다. 녹색 산업법은 녹색 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기존 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30년까지 41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고 230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며 4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설립 촉진, 녹색 산업 재정 지원, 친환경 기업 육성, 녹색 산업 인력 양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탄소 발자국을 반영하여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개편안이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의 전 과정을 6개 부문으로 나누어 탄소 배출량을 합산하여 탄소 발자국 점수를 산출하고, 여기에 재활용 점수를 더하여 최종 환경 점수를 도출하여 8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전기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2020년에 녹색 전환을 제시하면서 탄소 중립을 향한 행보를 보이며 녹색 성장 전략, 이행금융 기본 지침, GX 실현을 위한 기본 방침 등을 발표해왔습니다. 이후 2023년 7월에 기존 정책들을 총망라한 GX 추진 전략을 발표하여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고 탈탄소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 시장을 창출하여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는데요. GX 추진 전략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2차 전지, 자원순환 등 14개 분야에 대한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에 대한 전략을 담고 있으며, 글로벌 녹색 시장 형성과 이노베이션 협력을 주도해 나가며 국제 협력 또한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을 어떻게 이뤄가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기후 대응을 위한 법은 탄소 중립 기본법이 있는데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정의로운 전환,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 녹색 산업 확장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중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은 4대 전략, 12대 과제를 제시하며 혁신 기술의 확산을 위해 부문별 감축 정책과 이행 기반 강화 정책을 수립하였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9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그중 6조가량을 녹색 산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형 100대 탄소 중립 핵심 기술을 발표하여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 교통, 건물 부문 등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기술 개발을 이뤄갈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외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 분야를 신성장 원천 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이 있습니다. 주로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며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환경 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인 친환경 산업법과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인 국가 전략 기술 육성법,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이 있으며 모두 친환경 산업 및 국가 전략 기술 지원을 위한 법입니다. 이처럼 현재 탄소 중립에 관련된 수많은 법과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법과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탄소 경제로의 산업 전환을 위해 탄소 중립 정책과 산업 정책을 포괄하는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을 중심으로 국내 탄소 중립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 방안과 사회적 녹색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국제 협력 계획 등의 세부 전략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EU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탄소 중립을 이행하고자 기후에너지 및 녹색 산업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국들이 전례 없는 중장기 전략과 대규모 투자 지원을 계획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탄소 중립 선언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녹색 기술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재정 지원과 규제 재정비, 인력 양성 및 국제 협력 등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방형 시장 경제를 표방하던 경제 선도 국가들이 지금은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는 신산업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탄소 중립 이행을 본격화하고 자국의 녹색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의 형태를 통해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개편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직 탄소 중립 글로벌 시장은 초기 단계이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 EU를 비롯한 주요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국내 정책들도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및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부분적으로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일관성이 부족하며 지원 기간도 상대적으로 너무 짧고 충분하지 않기에 기존 법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과 함께 마련하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정책 패키지에는 우선 녹색 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중점 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를 위한 세액 공제나 보조금과 같은 구체적인 수단이 담겨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혁신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해외에서도 녹색 산업 인력 양성에 투자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관련 신기술에 대한 학습과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끝으로 EU나 일본이 다양한 국가들과 필수 자원에 대한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전략을 구축한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핵심 원자재 확보와 관련된 공급망 체계를 개편하고 아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의 청정 기술 및 탄소 중립 산업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